네, 안녕하세요. 힐링무브TV의 이주환 대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봉공근 두 번째 시간, 봉공근의 연관통과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관리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연관통 패턴입니다. 사실 봉공근이라는 근육은 단독적으로, 그러니까 이 근육만 문제가 돼서 생기는 경우는 드물긴 합니다. 하지만 이 근육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증상들이나 양상들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통증 양상으로는 이 근섬유를 따라서 통증을 방사하는, 그러니까 아픈 쪽이 그냥 아픕니다. 그 통증 유발점이 생긴 쪽이 아프게 된다. 그런데 통증이 깊숙한 게 아니라 표층에, 그러니까 천층에 피부 쪽 통증처럼 느껴진다. 피부가 조금 얕은 쪽에서 날카롭게 아프다. 어떤 근육들은요, 예를 들어서 극하근 같은 경우, 어깨 극하근 같은 경우는 아플 때 어깨 뼈가 쑤시는 것처럼 아픈 통증, 엄청 어깨에 깊숙하게 아픈 통증인데, 그런 근육들과는 다르게 이 봉공근은 아픈 쪽이 피부가 아픈 느낌, 그러니까 표층이 아픈 느낌, 그러한 양상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통증 유발점이 3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부, 중부, 하부 내측 이 3개가 생기고, 이걸 좀 표시를 해보면 근육에서는 이 상부 쪽에, 그 다음에 중부, 그 다음에 내측,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피부 얕은 층에 생기면서 저린 증상 나타낼 수가 있고, 특히 감각장애나 무감각증, 감각이 좀 떨어지는 증상인데, 이건 대퇴에 있는 외측, 대퇴 외측 신경이 있습니다. 대퇴 외측 피부 신경에 의해서 대퇴부를 지배를 받는데, 그러한 신경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봉공근에 신경을 포착시키게 만드는 그 근육 중에서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래 서 있는 경우에 이완성 긴장이 발생해서 자꾸 앉으려 한다. 오래 서 있을 때 이완성 긴장이라는 말은 늘어난다는 뜻인데, 봉공근의 기능은 고관절의 굴곡인데요. 오래 서 있는 경우, 자, 스웨이백을 생각해 보시면 주로 고관절이 신전이 되게 되면서 고관절 굴곡근들의 이완성이라는 말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신장성 긴장입니다. 그 긴장이 생기면서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예. 하지만 운동 범위 자체가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원래 고관절 굴곡이나 외전, 외회전 하는 동작, 그러니까 제기차기 한다든지 그런 동작에 제한은 없는데 이 증상만 나타나는 특징, 그러한 연관통을 가지는 게 이 봉공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련된 통증 유발점으로 이 봉공근 TP는 다른 근육의 TP의 긴장 시에 연관돼서 관찰된다. 그래서 봉공근만 단독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근육에 의해서 연관된 통증 유발점으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상방은, 자, 위쪽은 대퇴직근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이 중간 쪽에는 내측관근과 관련이 많이 되어집니다. 중간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특히 내측관근과 많이 관련이 된다. 그리고 이제 기랑근, 내전근에 대해서도 연관돼서 나타난다. 특히 대퇴직근이나 내측관근과 같은 근육들이 더 기능이 크고 힘이 셉니다. 그래서 그런 근육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동반돼서 따라오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연관통 패턴이 이 봉공근입니다. 자, 봉공근에 대한 간단한 관리 방법은 제가 그 클리니컬 마사지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리니컬 마사지는 크게 스트레이핑법이 가장 일반적이고, 그리고 허혈성 압박법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이핑법은 적용할 때 누운 대상자의 이 근육의 섬유의 방향성을 기억을 합니다. 섬유 방향이 기시가 ASIS고, 그 다음에 정지가 근육의 뼈의 내측, 경골의 내측이니까 손바닥을 잡을 때 내측에서 외측으로 올라가는 손바닥의 방향성을 가지고 아래에서
위로 미끄러뜨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3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조직에 점진적인 압을 가하면서 이 손끝을 대퇴사두근을 가로질러서 사선 방향으로, 자, 근육의 방향성이 사선이기 때문에 직선이 아니라 사선 방향으로 전상장골근을 향해서 미끄러뜨리면 됩니다. 그러한 스트레핑 방법을 쓰면 되겠고요. 자, 스트레핑 방법뿐만 아니라 허혈성 압박법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허혈성 압박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죠? 손끝을 손을 넣어줍니다. 넣어주는데 지금과 같이 어디다가 근육에다가 손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게, 우리가 집게 손가락, 집게로 짚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집게 촉진. 집게 촉진을 통한 허혈성 압박, 근육을 직접적으로 눌러주거나 손끝으로 눌러주거나, 네, 이러한 이제 허혈성 압박의 방법을 통해서 통증 유발점을 비활성화 시킬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통증 유발점에 대한 관리 방법은 기초가 어딨냐면 결국에는 촉진입니다. 팔페이션. 근육의 촉진 팔페이션이 돼야지 이러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해부학이나 촉진 방법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것들을 오프라인 상에서도 지금 저랑 이제 비대면으로 화면으로 보실 텐데, 직접 대면을 통해서 오프라인 상에서 이 근육을 촉진을 어떻게 하느냐를 배우시는 게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활성화 요인, 손상의 생체 역학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에서 먼저 단독 증상이 드물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봉공근은 그 측면에 있는, 그 외측에 있는 대퇴직근이나 아니면 내측관근 섬유와 그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문제가 생길 때 따라오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많습니다. 2번도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2차적으로 활성화가 된다. 언제 짧아지느냐? 양반다리나 제기차기 같은 근육을 제기차기와 같은 자세를 많이 하는, 그 뭐죠? 다리 꼬는 거죠. 다리 꼬는 거. 다리를 꼬는데 양반다리 한 상태에서 다리 꼬면은 봉공근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양반다리로 다리 꼬는 것.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는 경우에는 신장성 수축. 일할 때 이제 특히 백화점 같은 데 서 있으시는 분들을 보시면 엉덩이가 좀 앞으로 좀 빠져 있는 그런 게 전형적인 스웨이백입니다. 그러한 증상, 자세를 가졌을 때 봉공근이 활성화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입는 거들이나 꽉 끼는 속옷, 요즘에는 이제 다 뭐를 입냐면 레깅스를 신죠. 레깅스. 네, 이러한 레깅스와 같은, 거들과 같은 꽉 끼는 옷, 속옷을 입거나 옷을 입으면 외측 이 대퇴피부 신경의 폐색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감각 이상도 생길 수가 있고, 이 봉공근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될 수 있으면은 사실 좀 레깅스를 오랫동안 입는 건 선호가 되는 것이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필라테스나 요가 선생님들의 어떠한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미적인 문화, 또 그 입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겠지만 건강상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봉공근의 두 번째 강의 영상이었고요. 봉공근의 통증 유발점과 그 다음에 간단한 관리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봉공근은 직접적으로 단독 증상이 아니라 2차적으로 그 옆에 있는 근육들에 의해서 2차적으로 증상이 생기는 그러한 근육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고, 특히 양반다리 자세로 오랫동안 다리를 꼬면은 좋지가 않고, 또 오랫동안 서 있는 자세에서 좋지 않다는 것도 배우셨을 겁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역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제 영상을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셔서 함께 공부하셔서 같이 발전하시고 성장하시는 건강관리 업계의 전문가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바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